무릎 관절은 4개의 뼈와 3개의 관절 그리고 12개의 근육과 9개의 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릎 관절 고라. 여기서 고라에 대한 뼈에 대한 걸 말합니다. 무릎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뼈는 대퇴골, 피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골, 티비아, 비골, 피블라, 그리고 슬개골이다. 한번 스스로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허벅지 안쪽에 있는 것이 바로 대퇴골, 그리고 무릎 밑에 있는 것이 티비아, 경골이고, 그 다음에 경골 옆에 붙어 있는 것이 비골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위에 붙어 있는 것이 슬개골입니다. 슬개골.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휘머가 휘머 사이본, 휘머 사이본이 대퇴골입니다. 제가 이거 작동을 휘머 사이본이 그 다음에 니캡이 파텔라 슬개골입니다. 그 다음에 티비아가 경골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붙어있는 피블러가 비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무릎관절 관절, 가장 기본적인 무릎관절은 포함한다. 경골과 대퇴골의 관절, 요 부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슬개골과 파텔라와 대퇴 관절, 그리고 경골과 비골 근위부의 관절. 무릎 관절은 경골 대퇴부의 관절과 슬개 대퇴 관절에 에워싸여있는 섬유로 된 캡슐이다. 그러나 근위부 경골 비골 관절은 에워싸워져 있지 않다. 네. 이것은 기능적 무릎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무릎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무릎의 구조에 맞게끔 기능이 잘 되도록 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인대들과 근육들이 무릎 관절을 가로지르고 비골의 머리 경골과 비골이 결합된 곳에 붙어 있다. 그러므로 경골, 비골 관절은 무릎의 안정력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경골, 비골 관절이 무릎의 안정력을 강화시키고, 만약 여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안정력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인대와 연골의 관절 지연. 무릎 관절은 고관절과 같이 뼈와 뼈와의 결합이 약하다. 고관절은 대퇴골의 머리가 장걸 구멍에 박혀 있지만 주된 무릎관절 이루는 경골과 대퇴골은 거의 평면에 서로 다 있다. 그러므로 이탈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많은 수의 인대들이 관절의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에 대해서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경골, 비골 관절은 걸음걸이를 할 때 발목과 결합하여 일종의 구멍 역할을 해준다. 경골, 비골 관절. 인대와 연골의 관절이지. 무릎 관절은 표면이 풍부해서 관절의 부합성, 일기성이 약하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 많은 인대들을 사용하여 관절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이제 미디얼 콜레터럴 리가먼트는 안쪽 인대, 그 다음에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먼트는 바깥쪽 인대,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십자인대, 그 다음에 여기 메니스커스는 반월 연골판입니다. 메디컬 메니스커스는 안쪽에 있는 반월 연골판, 레터럴이라고 하는 바깥쪽을 말합니다. 이런 반월 연골판들이. 게다가 중앙과 측면의 반월판, 이 경골과 대퇴 사이의 관절의 일기성을 상당히 향상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무릎관절 운동학과 근육계. 무릎은 시상면. 이제 시상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체를 반으로 나누는 평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와 배꼽을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신체를 만약에 반으로 딱 쪼갰을 때 그 쪼갠면을 시상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릎이 굴곡,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거, 여기 그림에 오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신전이라고 하고 무릎을 구부리는 건 굴곡입니다. 신전하는 근육은 대퇴사두근이고 굴곡하는 근육은 햄스트링입니다. 이것이 시상면에서 이루어진다. 저항 걸린 무릎 관절의 신전은 대퇴사두근이 약 4개의 근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대퇴직근, 렉터스 피모리스는 장골과 무릎 관절에 부착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른 부위에 부착되어 있다. 그래서 코아드리셉이 대퇴사두근입니다. 렉터스 피모리스가 대퇴직근, 그 다음에 바스터스 메디알리스가 내측 관근, 바스터스 레트럴리스가 내측 관근, 그 다음에 바스터스 인터미디어스가 여기 이렇게 같이 대퇴직근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퇴사두근이 무릎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이아티큘레이션이라는 것은 대퇴사두근처럼 각 근육의 기시점과 종점이 약간씩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좌골에서 시작해가지고 바깥쪽에 붙여있는 근육도 있고 좌골에서 해서 안쪽에 그리고 좌골에서 해서 더 안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이렇게 다양하게 좀 근육의 지시점과 종점이 다릅니다. 대퇴사두근은 인중 관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운동제어 속성의 향상과 그리고 관절의 신체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십자가 모양으로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무릎 굴곡근도 두 관절을 가로지르는 이중관절 근육이다. 무릎 굴곡근은 저항에 맞서 무릎의 굴곡을 책임지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세를 조절하고 무릎과 어미니 관절에서의 관절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 뒤쪽에서 여기 펠비스가 골반, 그 다음에 사이본이 피머입니다. 대퇴사두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햄스트링입니다. 햄스트링. 뒤에 보시면은 바깥쪽에 붙어 있기도 하고 피빌라, 비골, 안쪽에 붙어있고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래서 무릎을 플렉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무릎 관절의 가동성입니다. 가동성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범위를 말해요. 사람의 나이가 많아지면 가동성이 줄어들겠죠. 각 개인의 병의 역사, 그 사람이 어떤 그 병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동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관절의 상태는 무릎의 가동법을 정한다. 무릎 관절 움직임, 레인지 오브 모션이 가동법이라는 뜻입니다. 플렉션과 굴곡은 보통 130에서 150도, 익스텐션은 마이너스 5도에서 0도 이 정도로 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무릎의 장애, 이제 무릎의 장애입니다. 활액낭염, 점액낭에서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결합 연계 조직들의 보호 지원이다. 불행하게도 트라우마, 몸무게로부터의 직접적인 압력, 그리고 마찰 자극은 점액낭의 염증을 야기할 수 있다. 대부분 무릎의 활액낭염을 무릎을 굽을 때 받는 직접적인 압력에 의해서 일어난다. 무릎을 구부릴 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활액낭염을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팽팽한 힘줄, 지속적인 수축 또는 근육의 단축 역시 활액낭염의 염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활액낭염을 가진 고객의 접근, 과도한 무릎 구부리기, 타이트한 대퇴사두근 또는 매직서클을 형태는 매칭 충분하다. 활액낭염의 제약화 또는 새로운 상황의 시작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러므로 확률량 가진 고객들을 대할 때는 활액량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쩔 수 없는 완충작용이 항상 사용될 수 있다. 심지어 그 또는 그녀의 증상들이 감소되고 있음을 보임에도 만약 적절한 행의 가이던스가 의사로부터 제공된다면, 그리고 그 고객들이 위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관련된 근육에 대한 조심스러운 스트레칭을 한다면 이 또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불행하게도 스트레칭 또는 활액량과 관련된 근육을 늘리는 건 자주 유발한다. 추가적인 압력 또는 압착, 그리고 잠재적인 더 많은 활액량의 자극을. 다음은 관절 부정입니다. 관절이 체적으로 정렬되지 않았을 때 연결을 지원하려면 균일하지 않게 관절의 표면과 관절 주위의 구조들에게로 분산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관절에 부정이 생기는 거. 하지만 무릎의 종합적인 상태는 비정렬의 원인, 그러니까 정렬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지속되는 심각성에 의존한다. 무릎의 종합적인 상태는
정렬입니다. 원인이 지속되는 심각성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이쪽 넘어가게 되면은 비정렬된 무릎 관절 접근법. 비정렬 무릎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릎만이 아닌 신체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체 전체의 관점. 필라테스 수업에서의 동작들을 통해 신체 전체의 균형화된 근력 조절 능력 정렬들을 향상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고객들은 무릎 비정렬을 이해했을 때조차도 그것을 뒤집기는 아마도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체 전체의 균형적인 근육의 발달, 그 근육들을 사용하는 능력이 향상, 신체의 뼈의 정렬의 맞춤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핵심이. 보통 이제 그 무릎의 문제를 병원에서는 무릎만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약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운동법만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체 전체의 정렬을 토대로 해서 무릎을 맞춰야 됩니다. 필라테스 환경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앞차으로 촉진하게 하기 아주 있다. 고객들은 필라테스 기구를 이용해 필라테스 동작을 하면서 평소와 다른 기능적인 동작과 신체 정렬을 유지하게 된다. 기능적인 동작과 신체 정렬을 유지하게 된다. 필라테스 티처는 무릎 비정렬인 사람의 비대칭과 신체 비정렬, 비기능적 움직임을 관찰하여 대칭, 신체 정렬, 기능적 움직임을 하게 피드백을 한다. 자, 여기서 신체가 만약에 비정렬로 움직이면 그거를 정렬로 할 수 있게 비기능적 움직임을 관찰하여 대칭, 신체 정렬, 기능적 움직임을 하게 피드백을 한다. 그러니까 필라테스 강사는 동작을 시키면서 이겁니다. 필라테스라고 하는 것은 회원이 있으면은 회원의 몸에 맞는 동작을 필라테스 강사가 선택하여 그 동작을 시키면서 회원이 비대칭, 신체 비정렬, 비기능적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관찰해서 다양한 부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무릎, 발목, 고관절, 척추, 어깨, 그 다음에 뭐 경추, 그런 것들을 이제 버벌 퀴잉, 말로 대칭으로 할 수 있게끔 또는 텍타일 퀴잉, 접촉 지도로 대칭과 신체 정렬, 기능적 움직임을 하게 지도를 하는 것이 필라테스 1대1 레슨입니다. 필라테스 티처가 필라테스 기구 환경에서의 무릎 비정렬의 사람을 필라테스 동작을 시키면서 정렬, 대칭, 기능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무릎 비정렬의 입장에서 고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환경이다. 예를 들어 필라테스 티처는 리포머 위에 클라이언트의 발을 보는 것을 시작으로 점점 그 위의 부위 자세를 느끼면서 머리까지 관찰하면서 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는 필라테스의 스탠딩 롤다운 롤업을 하면서 발부터 바른 자세를 만들면서 머리까지 바른 자세를 만든 것이다. 이것을 티처는 관찰하면서 피드백을 해준다. 말 또는 이제 접촉을 해서 교정을 한다는 뜻이죠. 필라테스 리포머에서 푸드워크를 하는 동안에 티처는 오타입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에 근거해서 발부터 머리까지의 자세를 체크해서 잘못된 것을 피드백해준다. 제가 지금 푸드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앞꿈치에 대고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정렬과 자세를 시각적으로 관찰하는 체크리스트. 정렬해야 할 부위, 발가락, 비정렬이 얘입니다. 자, 발가락이 구부러지는 거. 이것도 비정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다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특히 헬스 같은 데 가게 되면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발가락이 구부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구부러짐, 그러니까 특정 부위가 구부러지는 겁니다. 또는 전체가 구부러지는 것도 비정렬입니다. 발가락에 눌린 어떤 특정 부위가, 발가락의 벌어짐 또는 비대칭. 발가락 10개가 있으면은 그 10개가 대칭이 되어야 되는데 오른쪽과 왼쪽이 비대칭을 이룬다든지. 자, 다음은 발과 발목입니다. 아치의 높이, 발의 아치, 그러니까 한쪽이 평발이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수피네이션이라는 거는 그 아치가 너무 높은 걸 말합니다. 발바닥에. 프로네이션은 아치가 너무 낮은 것. 그래서 평발을 말합니다. 다음에 이제 뒤꿈치 위치. 뒤꿈치가 가운데가 위치인데, 그래서 그 뒤꿈치 위치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 근육인데, 다리 근육의 대칭과 근육의 사이즈, 오른 다리와 왼 다리의 근육의 사이즈가, 톤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 근육의 어떤 그 선명성.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 다리 무릎 주변의 근육은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근육이 튀어나왔는데 왼쪽은 안 튀어나왔거나, 그러니까 사이즈는 똑같은데 그런 걸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톤이 다르게 되면은 당연히 그 다리의 대칭이 달라지게 되고, 그 비대칭으로 걷게 되면은 대칭으로 걷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몸이 틀어지게 되고 그 비대칭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동작을 하면서 여기 자, 이 동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골의 모양. 경골이 안으로 되어 있으면 그 X다리가 되고, 밖으로 하면 O다리가 되죠. 활모양, 대칭의 모양. 그럼 슬개골이 이제 잘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슬개골도 관찰합니다. 다음 고관절과 골반. 고관절이 외전된 경향이라든지 바깥으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회전된 경향, 그 다음 기울어진 경향, 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일 때마다 요추가, 허리가 뜨게 되는 그런 과신전이라든지 대칭의 영향, 그 다음에 요추, 아치의 정도, 플랫, 평평의 정도, 근육의 톤, 대칭의 정도, 그 다음 흉추, 대칭의 정도, 흉곽이 앞으로 부푸른 정도, 그 다음 경각골도 전인이라는 앞으로 이동한 것 또는 후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목과 머리, 경추가, 아까 누워서 할 때는 경각골은 잘 확인할 수 없지만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는 동작을 할 때 뒤에서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필라테스 레슨이 무엇인지를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동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하면서 그것을 강사가 관찰하면서 나중에는 회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라테스 그 레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드백 하면서, 그러면 이제 회원이 그것을 이제 고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 체형 교정이 되고 몸이 바른 자세가 되는 겁니다. 목과 머리,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합니다. 롤업 롤다운을 하면서 발가락부터 목과 머리까지 정렬을 맞춘다. 자, 이게 롤업 롤다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발목, 무릎, 고관절, 그 다음에 골반, 요추, 흉추, 경추, 이런 것들을 쭉 합니다. 자, 무릎의 골 관절염. 무릎의 골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 구조가 변하고 운동을 할 때 통증이나 팽창, 마모를 일으킨다. 관절염이 생겼을 때. 골 관절염에 대한 접근, 수술을 불가피하게 할 정도가 될 때까지는 지적인 운동이라는 게 지금 앞에 얘기했던 그러한 것들을 관찰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내가 몸을 알아차리면서 하는 것을 지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반복하는 것. 헬스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횟수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관찰하면서 하는 것이 지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능적 움직임. 그러니까 기능적 움직임이라는 것은 그 올바른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적인 운동이란 신체는 근육, 골격, 인대, 관절의 활용량 등 다양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무릎, 골 관절염에 대한 운동할 때 근육의 수축만을 고려해서 하는 운동 것이 아니라 무릎 관절의 대퇴골, 경골, 비골, 그리고 신체 전체의 골격의 바른 배열, 관절 사이의 조직들인 활액량 등에 대한 압박을 줄이면서 운동하는 것을 말한다. 지속적인 기능적 움직임이나 앞의 지적인 운동을 통해 터득한 바른 움직임을 일상에서 습관이 되도록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절의 기능을 향상하고 통증 없는 가동 범위를 향상하기 위해 필라테스 기구를 조정하여 관절 각도를 조정한다. 정렬을 더욱 좋게 한다. 관절 주변의 근육의 수축의 협동을 촉진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관절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관절염의 증상이 촉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피드백을 티처는 골 관절염인 사람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 관절의 해부학과 그것이 필라테스 레슨에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